자,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어떻든 자, 우리, 설도 뭐, 그냥 뭐, 어떻든 간에 다 쉬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진행할 때는 217쪽이네요. 그죠? 217쪽. 자, 이쪽에서 좀 할까요? 217쪽에서, 자, 2번에서, 자, 우리 타일 공사. 자, 이렇게 되는데, 자, 그래서 타일 공사에서, 자, 요게 그 재료별 구분한 거 나오죠? 이게 이제 최근에는 아니지만 한 5년 전부터는 여기가 단골이었습니다. 요게. 재료별 분류하는 거 여기서 시험 문제가. 그래서 요거 할 때 어떻게 된 거냐면, 자, 이렇게 했죠? 우리 자석, 도토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요 순서대로. 이렇게 해서 자석, 도토. 그래서 얘 뭐냐면 자기질 타일. 다 똑같습니다. 석기질 타일, 독이질 타일, 그 다음에 토기질 타일. 자, 이렇게 네 가지로 타일을 갖다가 분류를 합니다. 근데 이 분류를 하는데 이렇게 돼서, 자, 요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우리 소송 온도하고요. 자, 소송이 뭐라 그랬습니까? 저희가 소송이 굽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소송이 두 가지 뜻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 시설개론에서 배우는 거. 여기서는 굽는 겁니다. 우리 타일도 고서 만드는 거예요. 또 우리 어디서, 우리 철에서는 철골 구조에서 소송 그러면 원상태로 복귀하지 않는 거, 늘어나는 거. 이런 걸 우리 소송이라 그러죠. 여기서는 굽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굽는 거에 의해서 그 흡수율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벽돌에서도, 자, 요 얘기 많이 했죠. 벽돌에서도 소송을 하고 흡수율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똑같이 타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요렇게 해서 자기질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소송 온도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제가 옛날에는 이제 책에 보면 여기에 뭐 얘가 소송 온도가 몇 도고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맞아요. 그래서 다 빼버린 거예요. 그런 것도 시험 문제 수치는 나오진 않고 그냥 어느 게 크냐 작으냐, 자, 이런 얘기를 해서 자석도 또 외우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자, 우리 요거 하나 보자고요. 자기질 타일이 소송 온도가 가장 높은 온도에서 굽는다 그랬습니다. 구우면 높은 온도에서 구우면 어떻게 됩니까? 흡수율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잘 고주면은 흡수율이 반대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제 이 사용처, 우리 일반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 각각의 다 하나하나로 분류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반유로 나눠서, 자, 얘는 뭡니까? 두 개하고 얘 두 개. 그래서 자기질하고 석기질은 흡수율이 작다, 소송 온도가 높다. 그러니까, 자, 물이 흡수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 사용하는 거예요? 물 많이 있는데. 많이 있는 곳에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자, 얘는 물 있는 데 사용하면 안 되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어디, 그래서 외벽이나, 자, 어디냐는 바닥 같은데, 자, 이런 데에 우리 자기질이나 석기질 타일을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내벽. 그러니까 우리 내벽에 보면 타일도, 자, 이런 내벽 같은데 이런 데 사용을 한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구별된 게, 자, 이렇게만 알면 됩니다. 이러면서 조금 이제 추가를 하면은요, 217쪽에 보면은요, 여기 1번의 자기질 타일에 니은에 보면은 모자이크 타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석기질에 보면은요, 석기질 타일에 보면 크링커 타일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근데 여기는 이제 안 나왔는데, 자기질 타일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게, 자, 여기다 쓸까요? 보면은 자기질 같은 경우, 자, 여기는, 자, 폴리싱 타일입니다. 대표 주자가 폴리싱 타일이 자기질 타일에 들어가는 거고요. 지금 여기 석기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크링커 타일.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모자이크 타일은요. 모자이크 타일은 자기질이라고도 볼 수 있고 여기 또 석기질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도 지금 여기 보고서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에 보면은 니은에 보면 내장 타일하고 테라코타 있죠. 그래서 이 독이질 여기는 테라코타. 테라코타도 옛날에 시험 문제 한번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중공형 점토 타일이라고 그럽니다. 자, 요 정도까지 해서, 자, 우리 자석 토토서부터, 자, 폴리싱, 클링커, 테라코타, 자, 이런 것까지, 자, 우리 봤어요.
217쪽. 자, 그래서 봤고요.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겨서 보면 219쪽을 먼저 보자고요. 219쪽에 보면 핵심 지문에 다시 놓아놨어요. 핵심 지문에 보면은 1번에 보면은 특수 타일에서 자, 2번부터 보자고. 2번이 뭐라고 했어요? 폴리싱 타일 나와 있죠? 폴리싱 타일이 뭐예요? 그러면 고온 고압으로 소성한 무슨 타일이라고요? 자기질의 자 무유 타일. 무유라는 게 뭡니까? 무유 타일 나오면은 자 우리 시유라고도 얘기하는 게 있고 무유라고 얘기도 합니다. 자 얘는 뭡니까? 요거 차이가 뭐예요? 유약을 발랐느냐 안 발랐느냐. 유약에 대한 얘기입니다. 유약을 얘는 바른 거고 얘는 안 바른 겁니다. 그러니까 유약을 바르면 어떻게 돼요? 매끈매끈하다 이런 얘기예요. 매끈매끈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우리 바닥 같은데 못 쓴다라는 거예요. 미끄러진단 말이죠. 보기는 좋지만은 자 그래서 자 우리 폴리싱 타일은 무유. 그러니까 어디 여기도 보면은 외벽이나 특히 요 바닥 같은데 우리 화장실에 그죠? 우리 무유 타일 써야지 시유 타일 쓰면은 큰일 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돼서 자 또 그 2번에 폴리싱 타일에 대한 얘기 있고요. 자 1번 보면은요. 클링커 타일 나와 있죠? 색깔은 다갈색이고 자 이렇게 돼 있으면서 쭉 첫 번째 줄 끝에 보면은 읽으면서 표면이 거친 무슨 타일이라고 돼 있어요? 석기질 타일이라고 돼 있죠? 자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제가 여기서 이렇게 정리를 해드린 거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4번 보자고요. 4번에 보면은 모자이크 타일. 모자이크는 말 그대로 조그만 겁니다. 그죠? 조그만 것들 많이 쓰죠 지금요. 소형 타일로서 도안 처리가 가능한 거다. 자 그래서 바닥용 타일은 유약을 바르지 않고 재질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자기질 또는 뭐라고요? 석기질. 그죠? 지금 제가 얘기한 것들 이런 거니까 이런 것들이 탁탁 체크를 이제 마지막까지 해서 자 외우는 게 아니고 쭉쭉 저기 읽어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3번 보면은 파스텔 타일이죠. 자 얘는 뭐냐 그러면은 자 소우지 자체에서 쭉 읽으면서 보면은 타일 표면이 마모되어도 본래 색상을 유지하는 얘도 뭐라 그랬어요? 자기질 타일이라고 했다. 자기질. 그래서 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얘기 나오는 것들 파스텔 타일. 자 우리 파스텔 이런 파스텔이라는 거 우리 어디서 많이 써요? 우리 이제 미술하는 친구들 보면 파스텔 컬러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을 하면서 색상을 내는 거다. 색상에 관련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보시면은 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지금 자 요렇게 해서 지금 이런 것들이 다 시험 문제 다 나왔던 것들입니다. 자 이런 용어들이 다 나왔던 것들이니까 자 봤고요. 218쪽에 이제 그 전장에 다시 보면은 타일 붙임 공법. 이 타일 붙임 공법도 그러니까 어떻든 얘하고 지금 여기 나온 요거하고 타일 붙임 공법이 타일에서는 그냥 메인이다. 또는 다른 말로 기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거. 자 그래서 타일 붙임 공법에 보면 자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자 앞자만 쓰자고요. 떠붙임 공법. 그다음에 계량 떠붙임 공법. 자 그다음에 압착 공법. 자, 그 다음에 뭡니까? 계량 압착 공법. 자, 이렇게 크게 또 이렇게 네 가지로 붙이는 방법에 의해서, 그죠? 타일 붙임 공법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그림, 자, 요거는 이제 우리 기본 과정에서 했으니까 이번엔 말로 그냥 하자고요. 밑에 그림도 있으니까. 자,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 우리 떠붙임 공법이 어디 있습니까? 맨 왼쪽에 있죠? 자, 그러니까 타일 뒷면에다가 붙임 모르타르를 해서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그게 떠붙임 공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계량 떠붙임 공법은 초보를 똑같이 하는데 초보를 바른다고 되어 있죠. 자, 요렇게. 또 근데 또 다른 기본서에는요, 이게 표현이 좀 다르게도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요거는 그냥 계량 떠붙임은 그냥 용어 정도로 얘를 갖다가 조금 업그레이드 그냥 시킨 거다. 이렇게 정도만 알면도 돼요. 자, 그래서 떠붙임 공법은 타일 뒷면에다가 붙임 모르타르를 붙여서 이렇게 붙이는 거. 이게 떠붙임 공법이다.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요거랑 이제 반대 개념이 지금 여기 나온 압착 공법입니다. 압착 공법은 어디에다가 타일 뒷면에다가 하는 게 아니고 바탕면에다가 붙임 모르타르를 하고 타일로 그냥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벽에다가 여기다 모르타르 쫙 바르고 그 다음에 타일 쭉쭉쭉쭉 붙이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압착 공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계량 압착 공법은 자 여기서 업그레이드 된 건데 얘가 이제 시험 문제는 제일 많이 나온 겁니다. 계량 압착 공법이 계량 압착 공법은 바탕면 타일 뒷면에다가 양면에다가 다 뭐예요?
타일을 붙인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타일이래요. 붙인 모르타르를 한 걸 얘기한다. 그러니까 얘가 제일 튼튼하다라고도 볼 수 있고 공국이 없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또 여기서 그래서 이 압착공법에 압착공법 지금 다시 여기서 보면은 압착공법은 뭐라 그랬습니까? 바탕면에다가 붙인 모르타르를 하는 거예요. 요거랑 똑같이 바탕면에다가 하는 거 보면 밀착공법이라고 돼 있습니다. 밀착공법 거기 나와 있죠? 우리 다 그죠? 밀착공법 어디 있습니까? 밀착공법이 계량압착 그쪽 5번에 있죠? 5번에 밀착공법이 있단 말이죠. 얘는 뭐 다른 말로 요 말도 많이 씁니다. 동시줄눈공법이다. 자, 밀착공법이. 자, 그래서 얘는 뭐냐 하면은요 바탕에 똑같이 해서 하는 건데 진동공구를 사용하는 겁니다. 진동공구를 사용해서 붙인 다음에 힘을 일정하게 쫙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죠? 아주 일정하게 표면이 그러니까 선이 일정하게 쫙 나오는 겁니다. 나오니까 그게 뭐야? 나오기 때문에 줄눈도 누르는 게 똑같은 힘으로 눌러주니까 이거 타일과 타일 사이가 줄눈이잖아요. 줄눈을 별도로 만들지 똑같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시 줄눈공법.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 같은 바탕에다가 하는 거에서 접착제 공법이 있습니다. 접착제 공법도 있다. 접착제 공법 그러면 얘는 바탕면에다가 본드로 받치는 겁니다. 본드를 붙이는 겁니다. 본드로 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일반적으로는 지금 붙인 모르타르가 뭐예요? 시멘트, 물, 모래가 들어간 거란 말이죠. 이걸로 여기에다가 붙이는 건데 얘는 뭘로요? 접착제니까 본드로 해서 붙이는 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지금 그림도 있고요. 218쪽에 있는 것들 쫙 우리 보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쪽에 보면은 219쪽에 보면은요. 그 표가 있죠. 표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왼쪽에 보면 외장, 내장 이런 게 써 있단 말이죠. 이것도 그냥 이 표로 보지 말고 그냥 이 표로 보면 더 헷갈립니다. 그냥 이렇게. 자, 요 접착제 공법은 어디에? 얘는 내장입니다. 외부에는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왜? 이 본드로 하니까 얘는 잘 떨어진단 말이죠. 잘못하면. 그래서 얘는 내장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자, 여기. 요렇게. 자, 요거는 뭐냐 하면은 외장에 하는 겁니다. 외장에 일반적으로 붙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얘 두 개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얘는 내외장. 다 된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것도, 자, 지금 얘기해 준 이런 내용들이 다 최근까지 해서 시험 문제에 나왔던 겁니다. 그게 이제 표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같이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면 우리 그 219쪽에 보면 벽 타일 붙이기 공법에 보면 떠붙이기 이렇게 돼 있죠. 자, 우리 왼쪽에는 떠붙인 공법 이렇게 얘기했죠. 저 218쪽에는 똑같은 말이에요. 자, 이렇게 떠붙인 공법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또는 어떻게 여기 지금 같이요. 시방서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떠붙이기. 또는 판형 붙임. 판형은 그냥 판유로 해서 그냥 붙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압착 붙이기. 이게 뭐야? 압착공법입니다. 그러니까 표현을 갖다가 약간씩 이렇게 다르게 돼 있는데 똑같은 거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계량압착 공법. 계량압착 붙이기. 이렇게 돼 있죠? 동시줄눈 공법. 동시줄눈 붙이기. 거기에 가로하고 뭐라고 써요? 밀착 붙임. 이건 뭐야? 밀착 공법. 뭐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용어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게 자, 이렇게 해서 자,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붙임 모르타르 두께도 있는데 자, 요런 것들도 있죠. 조금 볼 거 있는데 지금 여기서 너무 많이 보면 머리 아프니까 그냥 요 정도만 보시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고요. 다시 핵심 지문 정리해 보면은요. 자, 2번에 보면은 붙임 공법이 또 특수한 게 지금 이게 일반적인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데 또 뭐가 있습니까? MCR 공법도 있고 뭐가 있어요? 마스크 공법. 자, 이런 것들도 다 저 여기 놓준 것들은 뭐예요? 시험 문제 다 나왔던 거니까 놓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읽어보면 됩니다. 자, 이런 공법도 특수한 공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MCR 또는 마스크 공법.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면은 3번에 시공상의 주의사항.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1번 그냥 읽어보고요. 1번 너무 심각하게 볼 필요 없습니다. 1번. 자, 뭐 위에서 아래고 위고 이게 있는데, 이 지문을 내가 뺄까 하다가도 그냥 놔뒀는데, 그냥 이렇게 그냥 보고요. 2번은 이제 알아야 되죠. 타일을 붙인 후 3시간 경과한 후에 줄눈 파기를 합니다. 얘는 3시간이
지난 다음에 우리 벽돌을 불러줘. 조족식 구조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죠? 쌓은 다음에 바로 줄눈파기 합니다. 그죠? 줄눈파기 하고 난 다음에 치장 줄눈을 합니다. 근데 타일은 바로 하면 어떻게 돼요? 잘못하면 떨어진단 말이죠. 타일이요. 그러니까 떨어지니까 3시간 지난 후에 뭐를 하고요? 줄눈파기를 하고 그 다음에 뭐야? 세 번째 24시간 하루 지난 다음에 뭐를 한다고요? 치장 줄눈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 2번하고 3번 배합 이런 건 잘 필요 없고요. 자, 그다음에 2번하고 3번을 보면서 조족식에서의 치장 줄눈을 하는 거하고 비교하면서 같이.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 다시 얘기지만 조족식에서는 그냥 바로바로 하는 겁니다. 바로바로 하는 건데 얘는 어떻게 된다? 3시간. 그다음에 몇 시간? 24시간 이후에 한다라는 게 나와 있고요. 자, 4번도 보면 하루 붙임 높이는 1.2에서 1.5 어디랑요? 우리 벽돌이나 블록하고 똑같습니다. 벽돌하고 블록이 얼마예요? 1.2에서 1.2예요. 그럼 또 다시 한번요. 자, 벽돌, 벽자만 쓰고 블록 쓰면은 자, 전부 뭡니까? 1.2에서 그죠? 하루에 이 정도 하는데 벽돌은 기준이 뭐 표준이 뭐예요? 얘가 표준이에요. 그죠? 벽돌은 얘가 표준이고 블록은 뭐가 표준이에요? 얘가 표준이야. 자, 이런 것들도 있고요. 우리 여기 파일은 그냥 요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겨서 보면은 5번에 보면 모르타르 건비붐 있고요. 물을 부어서 1시간이죠. 이것도 또 했죠. 우리 또 다시요. 그 시간에 대한 얘기하면은 조족이나 미장을 할 때 그죠? 우리 뭡니까? 시멘트 모르타르는 몇 시간 이내에 사용하는 거예요? 2시간이에요. 2시간. 근데 지금 여기 나온 타일 레스는 모르타르하고 어디야? 단열 모르타르. 단열 시멘트 모르타르는 1시간이고요. 방수 시멘트 모르타르는 몇 시간? 몇 시간이 아니라 45분. 그죠? 지금 신나게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뭐 시험 문제 나오면 좋죠.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은 기본이다 하고 이제 보셔야 되는 겁니다. 1시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6번, 7번 이런 거 그냥 읽어보면 되고요. 8번도 그렇고요. 자, 9번도 요 시험 문제에 그때 나왔던 겁니다. 9번 보면은 바탕 모르타르 바닥면은 물고임이 없도록 자, 구배를 얼마로 한다고요? 100분의 1입니다. 우리 방수에서 또는 우리 저기 지붕에서 물매, 기울기, 경사, 무작위 얘기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얼마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일반적으로는 얼마? 그죠? 우리 이 얘기. 그러니까 여기서 이것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다 이렇게 하면서 자꾸 같이 보셔야 돼. 이것도 딱 보고 나서는 그럼 내가 만약에 공부하는 입장이라면 나는 저 지붕에 가서 지붕에 그죠? 우리 또 그죠? 기울기, 물매가 2가지가 있잖아요. 4분의 1, 3분의 1 이것도 같이 또 보는 거예요. 같이 또 보면서 같이 공부할 때 같이 한번 쭉 보는 거예요. 외우는 게 아니고 쭉쭉 보고 다시 한번 보고 물매에 대한 게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구나. 자, 이렇게 되는 거. 자, 요 어쨌든 요 9번 지문도 여기 나온 거고요. 자, 10번 지문도 자, 시험 문제 나왔던 겁니다. 벽 타일에 압착 붙이기예요. 압착 붙이기. 압착 붙이기가 뭐예요? 얘잖아요. 얘. 압착 붙이기, 압착 공법. 압착 붙이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탕면에다가 시멘트 모르타르 한 다음에 붙이는 겁니다. 여기에서 자, 요즘은 자, 그러면서 타일의 일에 붙임 면적은 타일 모르타르의 경화 속도 및 작업성을 고려해서 1.2. 자, 요 1.2 요거 1.2 제곱미터 이하로 한다라는 겁니다. 자, 요게 요 지문이 자, 우리 그 다음 쪽에 보자고요. 다음 쪽에 보면 2번입니다. 21회 때 나온 거죠. 21회 때 나온 거 어느 겁니까? 그죠? 아니요. 1번도 요거 표시는 안 돼 있지만 최근에 나온 문제입니다. 여기 보면은 박스에서 몇 번이냐 그러면은 리을번 보세요. 그죠? 이렇게 이게 시험 문제가 나온 겁니다. 최근에.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자, 요 리을번 보면은 벽타일 압축 붙이기에서 1.2 나온 것들만 외우는 겁니다. 이게 또 붙이는 공법에 따라 달라요. 다른데 그러니까 나온 것만 다 할 수는 우리가 없고.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11번도요. 다시요. 그 전장의 11번에 보면 타일의 접착력 시험 결과 인장 부착 강도 요것도 나왔었던 겁니다. 0.39 메가파스칼. 자, 요것도 그러니까 이렇게 쭉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2, 13, 14도 한번 읽어보면 되는 거고요. 요번에 이게 또 나왔네요. 자, 그 밑에 우리 문제 보자고요. 23회 다음에서 설명하는 타일 붙임 공법은 이렇게 돼 있죠. 전동 공구. 전동 공구 나오면 무슨 공법이라고 그랬어요? 조금 전에? 전동 공구 무슨 공법이요? 그냥요?
이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쉽게 나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답이 뭐예요? 그러니까 자, 우리 1번의 밀착공법. 밀착공법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랬어요? 동시줄눈공법. 더 표현 안 해도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도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했죠. 자, 그래서 5번, 특히 5번에 보면 이거는 이거 제가 실은요 책에서 5번에 뺄라 그랬어요. 이거. 요번에 이제 책을 만 이게 계량 떠붙이면 자꾸 얘기도 안 나와서 뺄라 그랬더니 여기 지문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안 빼고 그냥 놔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그래서 자, 붙이면 떠붙임, 계량 떠붙임, 압착, 계량 압착. 자, 요거에 대한 게 요번에도 나왔네요. 자, 그래서 됐고요. 자, 그다음에 자, 여기까지 이제 해서 자, 봤습니다. 자, 그래서 됐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넘겨서 쭉 넘겨서 225쪽입니다. 225쪽에 보면은 창원 유리공사에 대한 얘기를 좀 보자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문제, 두 문제 또 어떤 파트마다 꼭 나오는 겁니다. 요 최근 와서 여기 칠판이 잘 안 지워지네. 이상하게 이쪽 게. 자, 요번에 여기서 챕터 9입니다. 225쪽입니다. 225쪽 챕터 9에서 창호 및 유리공사. 자, 그래서 창호 그냥 우리 뭡니까? 창하고 문인데 우리 예전에 배울 때 얘 뭐라 그랬습니까? 계구부에 대한 얘기입니다. 계구부에 대한 얘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나온 거. 자, 여기도 이번에 그냥 쭉쭉 읽으면서 갑니다. 창호 공사에서 그 밑에 보면 채광과 통풍을 목적으로 하는 창과 사람의 출입이나 물건의 반입을 자유롭게 하는 문을 총칭해서 뭐라 그런다고요? 창호라고 한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창호의 분류에서 보면 요 기능상에서 자, 이거 모르면 안 되는 거죠. 미닫이는 뭡니까? 서로 맞닿는 선대라 그랬습니다. 맞닿는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마중대라 그럽니다. 마중대. 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면서 읽는 겁니다. 개방할 경우 100% 문의 면적이 개구되고요. 서로 니은에 보면 서로 맞닿는 선대. 자, 그걸 갖다 그래서 마중대다. 자, 그래서 자, 우리 미닫이. 그래서 어떻게 되니까 문이나 창이 자, 이렇게 만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림 이렇게 보면 아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미석이 또는 미색이라 그런다. 얘는 뭡니까? 여며지는 거라 그랬어요. 어떻게 되는 거다? 자, 이렇게 했을 때 만나지 않는 겁니다. 만나지 않는 거. 자, 이걸 갖다가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미석이 또는 미색이 해서 자, 기억해 보면은요. 자, 우리 어떻게 되는 거? 문걸 너비의 전체를 열 수 없고 50% 이하만 개방이 가능하다. 그래서 니은에 보면 서로 여며지는 선대라 그래서 여밈대라고 그러고요. 디귿에 여기 이제 이런 미석이를 사용하는 게 도화볼트하고 크리센트입니다. 이것도 자, 우리 한 장, 두 장, 세 장 어디요? 231쪽에 보면은요, 한번 넘겨보자고요. 지금 이제 231쪽에 보면은요, 2번에 보면 창호 철물이 나와 있죠. 여기에 지금 여기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도화볼트 그죠? 도화볼트가 그 한 장을 더 넘겨져 있네요. 그죠? 어디 있습니까? 232쪽에 보면 1번에 도화볼트 있고 4번에 크레센트 있죠. 이런 것들이 뭐야? 이런 거다라는 거. 이렇게 이런 데 사용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조금 이따가 또 다시 좀 볼 거지만은요. 자, 그래서 다시 앞쪽으로 와서 225쪽에 미색이 이런 것들이 이제 여며지는 데서 잠그는 게 도화볼트, 크레센트라는 거 있고요. 한 장 넘겼습니다. 226쪽에 보면은요, 3번에 여닫이는 뭡니까? 우리 지금 아파트 우리 현관문이나 우리 저기, 그죠? 우리 강의실에 자, 이 문이요, 열고 닫는 거, 이걸 갖다 우리 뭐라 그런다? 여닫이. 자, 그래서, 자, 여닫이 그냥 그림 그리면, 자, 요렇게 제가 그렸죠? 자, 요렇게 해서 문이 요렇게 달려서, 자, 여기서 여기까지, 자, 요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게 여닫이란 말이죠. 여닫이, 열고 닫는 거. 자, 기억해 보면은 서로 맞닿는, 얘도 서로 여기 선대가 맞닿는단 말이죠. 여기서 맞다니까 마중대, 요거 맞다니까 마중대, 안 만나니까 여밈대. 자, 이렇게 얘기를 자, 우리 하는 거고요. 니은에 보면 사용 철물에서도 보면 도화 체크, 도화 스톱, 도화 홀더 이런 거 다 우리 아파트 현관문에 있는 것들이죠. 자, 이런 것들이 다 그다음에 경첩, 피벗 힌지, 레버토리 이런 것들이 여닫이에 사용하는 겁니다.
자,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따가 다시, 조금 이따 다시 또 이제 보지만은. 자, 4번에 보면은 자재문은 뭐냐 하면 자재문은 안팎으로 열리는 겁니다. 자, 요게 여다지는 여기까지 오는 거지만 자재문은 어디까지요? 여기까지. 안팎이 열리는 게 자재문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재문. 자, 이렇게 돼서 자재문은 니은에 보면은 사용철물에서 스프링 힌지, 자유종촉, 그 다음에 플로어 힌지 이런 것들은 안팎으로 되는 거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5번 보면은요. 자, 지금 이런 용어들 모르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전문. 전문은 뭡니까? 문 접은 겁니다. 자, 그래서 문이, 자, 이렇게 있을 때, 우리 전문, 그죠? 우리, 식당 같은 데 가면 있죠? 그래서 그냥 굳이 여기서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돼서 촥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이게 전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억의 두 번째 줄에 보면은 또 이걸 갖다 우리 뭐라고도 되어 있어요? 아코디언 문이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요거랑 또 해서 229쪽을 한번 보세요.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건 이제 우리 심화 과정이니까 이제 막 229쪽에 보면은요, 맨 밑에 나와 있네요. 맨 밑에 보면은 뭐가 나와 있어요? 주름문이 나와 있습니다. 229쪽에 맨 밑에 보면, 그죠? 주름문은 뭐예요? 주름문 이렇게 써 있죠? 그 다음 주름문에서 목재창호의 전문, 지금 얘가 뭐라 그랬어요? 얘가 전문이에요. 접는 게 목재창호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얘기하는데 목재창호 아니어서도 전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얘나 지금 얘기한 여기서 보면 주름문이나 어떻게 되는 거야? 다 이렇게 접혀지는 건 똑같은 거예요. 자, 근데 주름문인데 형태인데 여기서 주름문은 뭐라 그래서 이건 철제창호에 나오는 겁니다. 얘는 철제창호에 나와서 형태로 차고나 승강기 등의 입구에 쓰이는 문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서 도난 방지용에서 방도용 이렇게 얘기하고 한 장 넘겨보세요. 한 장 넘겨서 여기 사진도 있죠? 자, 이렇게도 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얘 뭐야? 이게, 그죠? 이게 지금 닫은 거죠? 닫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이렇게, 그죠? 이를 쭉 밀면 어떻게 돼요? 쫙 이렇게 밀리는 거.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주름문은 일반적으로 철제창호에서 얘기를 많이 하고 전문은 어디서 일반적으로 얘기를 해요? 목재창호에서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뭐 어떻든 철제창호인데 전문은 또, 그죠? 꼭 목재창호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도 있는 거예요. 자, 됐죠? 그러니까 어떻든 똑같은, 그죠? 이제 개념이 자, 됐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와서요. 226쪽에 지금 왔다 갔다 막 합니다. 자, 그렇지만은 정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6번에 보면, 전문에 보면은, 자, 우리 니은에 보면은 사용하는 창호 철물이 도화행거. 도화행거 이제 좀 이따가도 있는데 해서 저 두루룩 가는 거고요. 자, 6번에 보면 회전문은 우리 또, 그죠? 우리 건물, 그죠? 좋은 빌딩들 보면 회전문이 있어요. 저게 회전문이다. 자, 오르내리기 창도 있고요. 자, 8번 보면은요, 무태문. 자, 우리 유리, 강화 유리로 되어 있는 거, 우리 일반적으로 있는 상가에 있는 것들은 다 무태문이잖아요. 자, 무태문이지만은 어떻게 됐다? 기억해 보면은 보통 강화 유리와 스테인레스제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면 자, 우리 강화 유리 문이에요. 그럼 이제 요 밑에하고 요 위에는요, 요게 스테인레스로 이렇게 됐어요. 그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태의 상하에만 대고 피봇 인지를 된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2번에 보면은 개폐 방식에 의해서 자, 우리 또 분류를 하는 거. 개폐 방식에 대한 건 근데 한 번도 시험 문제는 안 나왔지만은 알아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용어. 그래서 힌지 방식에서 자, 우리 뭡니까? 힌지니까 어느 중심을 여길 중심을 해 갖고, 그죠? 여기를 꼭지로 해서 이렇게 열고 닫고 이러는 걸 힌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여다지. 지금 그래서 여다지나, 그러니까 미다지, 아니 여다지에 또는 저 뭡니까? 자, 이런데 우리 사용하는 거죠. 여다지 또는 자재문에 자, 있는 게 힌지 형식이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슬라이딩은 뭡니까? 문이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석이나 어떻게 오르내리기. 자, 얘 같은 경우, 그죠? 이렇게 움직이니까 자, 이렇게 되는 거다. 이렇게 되죠. 저기 미석이만 있지만 얘 미다지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하니까 슬라이딩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리볼빙 방식은 자, 우리 뭡니까? 얘는 축으로 해서, 자, 여기를 축으로 해서 문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죠? 이렇게 회전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회전하는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런 걸 갖다가 리볼빙 방식이라고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자, 됐고. 자, 그래서 회전문, 회전창, 자, 이런 것들 됐어요.
그 다음 쪽에 227쪽에 보면은요, 3번에 이제 재료에 의해서도 또 분류를 하는데, 지금 여기 나온 목재. 우리 일반적으로 지금도 목재를 많이 씁니다. 나무가 좋은 거잖아요. 자, 목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 장을 더 넘겨서 보면은, 자, 우리 229쪽에 이제 뭐가 있습니까? 철제. 그저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자, 우리가 창호를 갖다가 만드는 데는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쇠붙이로 만드느냐 아니면은 나무로 만드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목재에 대한 거 다시 227쪽에 보면은, 자, 장단점 이거는데 그냥 읽어는 보셔야 됩니다. 그죠? 뭐 그냥 어려운 얘기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그냥 넘어가고요. 우리 목재 창호에서는, 자, 그 다음에 문틀의 구성도, 자, 그죠? 이것도 그냥 맨 그림 한번 보면서 좀 보자고요. 왼쪽 그림에 보면은, 자, 문틀에서 맨 위에 있는 걸 위틀이라 그럽니다.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중간에 있는 걸 뭐라 그래요? 중간틀이라 그래요. 그럼 맨 밑에 있는 거는 밑틀이라 그럽니다. 밑틀인데 오른쪽에 오른쪽 그림에 보면 밑에 밑틀하고 뭐라고 써 있어요? 문지방. 우리 문지방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대래. 그죠? 근데 맨 밑에 있는 거.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운 거. 세운 거를 갖다가 뭐라 그런다? 선틀 또는 선대. 여기는 안 써 있지만 선틀 또는 선대라고도 합니다. 선틀 또 뭐야? 선대. 자, 그래서 우리 아까 여기서 할 때 뭐야? 요게 서로 맞닿는 선대라 그랬어요. 아까 제가 표현할 때 보면 서로 맞닿는 선대. 이렇게 선대, 선틀 이런 게 세로에서 이렇게 만나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됐죠? 그래서 여기 그다음에 이제 중간에 있는 걸 뭐라 그런다? 중간에는 선대라고 써놨네요. 중간 선대 또는 중간 선틀.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자, 이런 것들도 그저 용어 그냥 마지막까지 자, 이렇게 보고 가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여기 있는 용어들 그냥 자, 또 봤고요. 니은에 보면은 그림 밑에 보면 구성에 의한 분류 있죠. 자, 얘도 이게 16회대로 돼 있네요. 저는 엊그제 같아요. 다요 16회 정도만 돼도 엊그제에 나왔던 건데 그전에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안 나오고 그래서 항상 강의를 하면서도 이거 이런 건 왜 안 나오나 그러더니 여기 나왔어요. 그러니까 또 이제 지금 또 좀 됐죠? 됐으니까 또 우리는 또 나올 때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면 편하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거는 그래도 어떻든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구성에 의한 분류에 대한 얘기에서 보면은요. 자, 여기 있는 자, 제목만 쓰자고요. 우리 양판문. 자, 요번에도 그냥 말로 합니다. 자, 우리 기본 이론 과정에서는 그림을 다 그렸는데 또 여기 또 그 다음 쪽에 보면 뭐 그림도 있고 그러니까 보면 자, 이제 우리 양판무늬든 뭐든 자, 목재에서 어떤 무늬를 넣는 거다 이렇게 되면 돼요. 그냥 무늬면 밋밋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어떤 모양을 넣는다 또는 무늬를 넣기 위해서 거기를 장식을 하는 거, 그거에 의해서 장식하는 거에 의해서 문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다 모든 말이지만 다 무슨 말이 나오냐? 울검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울검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목재에 나오는 용어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써 있어요? 가라고 써놨죠? 친절하게 틀, 어떤 틀을 만드는 거란 말이죠. 그런 걸 갖다가 우리가 울검이라 그래요. 그래서 울거미를 짠다라는 거예요. 자, 울거미를 짜고 그 안에 양판, 요 양판이 뭐라 그랬어요? 넓은 거. 넓은 판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 그런다? 양판이라 그런다. 자, 그러니까 울거미 틀을 짜고 나서 거기다 이렇게 판을 하나 댄 거. 무슨 판? 넓은 판을 댄 거를 그걸 양판문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 쪽에 보면 그림도 있으니까 이거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B번에 보면 징두리 양판문. 자, 똑같은 건데 징두리. 자, 요 말이 들어가는데 우리 징두리 또는 다른 말로 굽돌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요것도 또 이제 우리 수장공사 가면은 나오는 용어인데요. 징두리 그러면은 벽이나 문이나 뭐 이런 데의 하부를 아랫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징두리라 그래요. 그런 게 목재에서 나오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양판문을 갖다가 해서 하는데 어떤 모양을 만드는데 어떻게 밑에 부분만 만든다라는 거예요. 밑에 부분만. 그래서 징두리, 그래서 징두리 양판문.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징두리 양판문에서 하부라고 써있죠. 문의 하부를 징두리라고 여기 또 내어있죠. 해놨단 말이죠. 자, 근데 요 얘기 용어를 보면서 또 우리가 이때 배운 거, 우리 계곡 위에서
계급부에서 이렇게 요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는 걸 뭐라 그랬죠? 여기 올려서 철근 콘크리트로 일반적으로 하는 거? 인방보인데 무슨 보예요? 인방보. 인방은 뭐라 그랬어요? 계급부의 윗부분, 위에 부분을 이런 걸 갖다 우리가 인방이라 그런단 말이죠. 자, 인방보. 그러니까 얘는 계급부의 위에다가 놓은 거죠. 또 우리 또 조족에서도 여기다 조족에서 나오는 용어에서 계급부의 밑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하는 거 여기다가 또 이렇게 하는 거를 뭐라 그랬어요? 계급부 밑에다 해서 빗물도 흘려보내고 뭐 이렇게 해서 경사지게 15도 많이 나오는 거. 그죠? 창대 쌓기 얘기했죠? 그래서 창대 쌓기 했잖아요. 그래서 창대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이것도 밑부분이에요. 그죠? 계급부의 밑부분, 아랫부분, 밑부분. 자, 그러니까 여기도 자, 우리의 벽이나 문의 하부는 징두리, 굽돌이라 그러는데 자, 창대라는 건 뭐예요? 얘도 밑이고요. 얘는 뭐예요? 위다. 이런 것도, 그죠? 이거 이해하는 겁니다. 이런 거. 이런 거 자체가 용어가 나오지는 않는 거죠. 시험 문제는. 하지만 이런 용어들을 알고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어떤 지문을 이해하는 데 좋은 거죠. 자, 그래서 B번에 다시 와서요. 징두리 양판벽. 자,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플러시문. 플러시문이, 자, 얘는 뭐냐 하면 우리 다 울거미를 짠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안에다가 중간살을 댄다라는 거야. 중간살. 자, 뭡니까? 자, 여기에다가, 자, 이런 문입니다. 이건 그림. 울거미 짜니까 이거 툭 들어가든지 나오게 했는데, 여기에다가 중간살, 이런 살을 이렇게 대는 겁니다. 그죠? 이런 걸 얇게 대는 거죠. 그 다음에 양면에다가 뭘 붙이는 거예요? 양면에다가 얘는 합판을 붙인 겁니다. 합판. 판을 2개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자, 요 합판하고요. 얘가 플러시문입니다. 플러시문에서는 합판을 2장을 붙이는 겁니다. 안하고 밖을 2장을 붙이는 건데, 자, 얘는 뭡니까? 자, 우리 양판문은 넓은 판은 그냥 하나만 되는 겁니다. 얘는 한 장이에요, 한 장. 그러면서도 여기는 넓은 판이라 그랬는데, 얘는 또 어떻든 용어가 이렇게 됩니다. 양판, 얘는 합판이에요. 그죠? 이렇게 되는 게, 자, 됐죠? 자, 그래서, 자, 우리 플러시문 봤고요. 플러시문이 이게 2번째 줄에 보면 또 뭐야? 제일 튼튼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튼튼하다라는 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비틀림이나 변형이 적고, 그 다음에 경쾌한 감을 준다. 그러니까 탄탄하니까 이렇게 문 닫고 했을 때 그 감이 좋다라는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가 플러시문이고요. 자, 그 다음에 플러시문하고 또 얘하고 이제 친구가 뭐냐 하면 앞자만 쓸게요. 책에 있으니까 도듬문이란 말이죠. 도듬문은 뭡니까? 얘도 여기다 중간살을 대는 겁니다. 중간살을 대고 여기다 뭐야? 종이를 붙이는 겁니다. 얘는 종이. 자, 우리 일반적으로 이거, 그죠? 우리 지금 아파트는 아니겠네요. 그죠? 우리 단독주택 살 때 보면, 그죠? 우리 문이 다 이 종이 붙였잖아요. 그죠? 이게 도둑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일반적으로 쓰는 게 도둑문이었었어요. 자, 그래서 종이를 붙이는 거. 자, 얘는 뭡니까? 플러시문은 합판을 2장, 안하고 밖을 붙이는 거고요. 얘는 도둑문. 널 도둑문도 또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넘겨서 보면은요, 228쪽에 보면은 F번의 비닐쌀문. 비닐쌀문, 자, 요것도요. 비닐쌀문은 뭐냐 하면, 자, 이 중간, 이 살을 댄 건데, 이 살이 지금 얘는 이렇게 대고서 얘는 합판을 앞뒤로 붙이고요. 도듬문은 종이를 붙이는 거고요. 비닐쌀문은 얘를 갖다 이게 경사지게 놓은 겁니다. 이게 옆에서 보면은, 자, 요런 식으로 된 거예요. 그죠? 울거미를 짜고서 어떻게 된다? 자, 우리 살을 댔는데 경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사지게 돼서 이제 이 경사지게 되는 거,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자, 차양이 뭐예요? 햇빛을 가린다 이런 얘기죠. 햇빛은 안 들어오고, 그 다음에 통풍은 되잖아요. 이런 목적으로 사용하는 게 비닐쌀문입니다. 차양이나 통풍. 그죠? 그래서 우리 화장실, 지금은 화장실 이렇게 이런 것도 잘 못 보겠더라고요. 그죠? 화장실이 이렇게 우리가 옛날 지금도 있겠죠. 뭐 그래서 이렇게 밑에다가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차양 통풍 되게 한 게 얘가 비닐쌀 문이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정도까지만 자 보시면 제가 한 거 정도만, 다른 것들 그냥 저 보고, 다 그림 여기 또 다 있으니까 그림 보시면은 되는 거고요. 그 밑에 핵심 지문에서 보면은, 자, 기능상 분류하고 재료상 분류 지금 얘기한 것도 여기다 놓아놨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시면은 되는 거고요. 2번에 보면 목재 창호의 용어에 대한 거 다시 한번 여기서 보자고요. 자, 1번 문틀, 아까 얘기했죠? 그림에 있는 거, 윗틀, 중간틀, 밑틀.
밑틀은 문지방이라고 그러고요. 선틀은 뭐라 그랬어요? 여기 있죠? 선대라고 또 놓았죠? 그 다음에 중간 선틀 또는 중간 선대. 이건 이때까지 한 번도 시험 문제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 정도는 우리가 용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면은요, 문선이에요. 문선. 문선이 뭐냐 하면 문틀하고 똑같은 겁니다. 근데 얘를 뭐야? 이쁘게, 좀 더 이쁘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죠. 그런 걸 갖다 또 뭐라 그런다? 지금에서 문선이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문성급. 문선하고 문성급하고 다릅니다. 자, 그래서 자, 문성급은 자, 우리 이제 수장에 가서 하지만 미리 또 보는 겁니다. 다 알고 있지만. 자, 얘가 뭡니까? 그림을 제가 이렇게 그러면 얘가 바닥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뭐예요? 벽이에요. 벽인데, 여기, 그죠? 이 벽에다가 요 정도 이렇게 한 10에서 20cm라 그럽니다. 여기에다 요렇게 해서 여기다가 판을 이렇게 댄 거. 아니면 페인트 칠한 거. 지금 뭐야? 요 밑에 거, 그죠? 요 밑에 지금 바닥에 이렇게 된 거. 자, 이걸 갖다 뭐라 그래요? 걸레바지라 그래요. 자, 됐죠? 걸레바지에 대한 건데, 자, 문성급이 뭐예요? 걸레바지보다 2에서 3cm 높게, 수치는 외우는 게 아닙니다. 걸레바지하고 똑같은 역할이다. 자, 그러니까 얘하고 똑같은, 그냥 뭡니까? 얘 더 멋있게 만든 거다. 아니면 좀 크게 한 걸 뭐라 그런다고요? 문성급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걸레바지하고 문성급하고 똑같은 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문선하고는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문선은요? 문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맞죠? 자, 그 위에, 자, 그래서 자, 용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박배라는 거는 자, 창문 틀을 다는 거, 다는 작업을 박배라고 합니다. 5번에 보면은 풍소란, 풍소란도 한 10년 전, 10년 더 된 것 같으네요. 그때 한 번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풍소, 그냥 여기서 보면 뭐야? 풍소, 바람이 짙게 들어오게 만든 겁니다. 그걸 풍소란이라고 한다. 그래서 방풍 목적으로 마중대나 여밈대에 서로 접하는 부분. 마중대, 여밈대 또 용어 나오죠. 뭐라 그랬습니까? 아이고, 지워버렸네. 자, 이렇게 만나는 선대를 마중대라 그러고요. 이렇게 어긋나는 거를 갖다가 여밈대라 그런다 그랬어요. 이런데 그럼 틈에 바람이 들어온단 말이죠. 그거를 막기 위해서 사용하는 걸 뭐라 그런다고요? 풍소란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마름질 있죠. 마름질. 자, 마름질 지금 뭐라 그랬습니까? 크기에 따라서 자르는 거예요. 자, 마름질 또 어디서 얘기했어요? 우리 조족식에서 벽돌 자르죠. 벽돌 자르는 걸 뭐라 그랬습니까? 마름질이라 그랬어요. 그냥 영어로 뭐예요? 여기는 영어 안 써있지만 영어로 뭐라 그래요? 커팅. 그죠? 커팅을 마름질하는 걸 커팅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바심질에서 얘는 구멍 파는 겁니다. 마름질한 부재를 대패줄, 구멍내기, 홈파기 이런 것들로 다듬는 거를 바심질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8번 지금 또 나왔죠? 마중대, 미다지, 여다지에서 서로 맞닿는 선대. 자, 여밈대, 미석이 오르내려가서 서로 만나지 않는 거. 마중대, 여밈대도 최근에 나왔습니다. 요것도, 요 용어들도 최근에 시험 문제가 다시 나왔던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보고서, 자, 그 다음에 요것도 16회 때 나왔네요. 자, 그 다음 쪽에 문제 다시 한번 또 보는 겁니다. 자, 지금 이렇게 이게 이때 나온 거 창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1번 보자고요. 옳은 겁니다. 옳은 거 찾는 게 더 어려워요. 실은요. 플러시문은 울거미를 짜고 그 다음에 합판 등으로 양면을 덮은 거다. 그죠? 맞죠? 근데 여기도 이제 이게 이제 얘가 답인데 우리 뭡니까? 울거미를 짜고 그 다음에 뭡니까? 중간살. 아까 플러시문에서 중간살을 대는 거죠. 근데 그 말은 여기 생략을 해버렸어요. 그죠? 중간살을 대고서 그 다음에 양옆에 뭘 대는 거예요? 합판된 거죠. 맞죠? 양면을 덮은 거. 합판 등으로 양면한 거. 자, 그래서 1번이 자, 우리 이제 맞는 거다라고 보고요. 2번 보자고요. 무태문은 방축 및 환기를 목적으로 울거미에 망사를 설치한 거. 무태문은 아까 했죠. 무태문은 뭐라 그랬어요? 그죠? 우리 강화 유리에 그죠? 이렇게 나온다. 그럼 여기서 망사 이런 울거미에 망사를 찬 거 이런 거 망사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 우리 지금 아파트에도 하잖아요. 그죠? 우리 현관문하고 여름에 벌레 들어오지 말라고 망사문 하죠? 이게 망사문입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밑에 해설도 있고요. 3번 보자고요. 홀딩도어. 홀딩이 뭐예요? 홀딩이. 영어. 접는 걸 홀딩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맞죠? 근데 이렇게 홀딩도어라고 얘기한다. 홀딩도어 또는 폴딩도어라고도 합니다. 자, 영어는 이렇게 되는 거죠. 폴딩. 그래서 지금에서 폴딩.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전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홀딩 도어는 일광과 시선을 차단하고 통풍을 목적. 햇빛 차단하고 통풍하는 거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아까 이게 얘잖아, 얘. 그죠? 비닐살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지금 얘기한 홀딩 도어는 뭐라 그랬어요? 전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문. 자, 그러죠? 전문 또는 뭐예요? 우리 또 아까 얘기했죠? 이것도 또 아까도 지웠죠. 전문이나 또 뭐야? 주름문. 그죠? 이런 것들이 접는 거란 말이에요. 영어로 뭐라 그래요? 홀딩 도어. 자,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면은 루버는 문을 닫았을 때 창살처럼 되고 도난 방지를, 여기 또 나오네. 지금에서 창살처럼 되고 도난 방지를 위한 거. 이게 뭡니까? 주름문,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골고루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루버는 뭐예요? 여기 우리 기본서에 없죠? 루버는 이렇게, 그죠? 우리가 햇빛 가리고 이렇게 내리고 이러는 것들이 있죠? 그런 걸 루버라 그러죠? 자, 그 다음에 5번 보자고요. 주름문은 울거미 없이 강화, 판유리 등을 접착제나 본드로 해서 붙인 거. 울거미 없이, 울거미가 틀 없이 그냥 강화, 판유리 등을, 강화 유리를 갖다가 거기에다가, 그죠?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스테인리스제 위아래 된 거죠? 지금 5번 지문은 뭘 표현하는 거예요? 무템은. 맞죠? 주름문은 뭐, 지금 여기는 주름문 조금 전에 얘기한 거 있죠? 이 문제가 제가 볼 때는 이게 쉬운 거가 아닌 문제일 거예요, 아마. 그렇지만 다 알면은 쉽지만은 그저 최근에 이렇게 최근이랍니다. 이게 문제를 탁 접했을 때는 이런 얘기.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뭘 봐더라도 우리가 용어들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요렇게 됐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2번에 이제 철제창호까지 좀 보고 가자고요. 자, 요거 잠깐. 자, 시간이 좀 됐지만은 철제창호니까 세부치입니다. 세부치에 대한 거 보소. 자, 이제 철제창호 여기 나오는데 한 김에 조금 더 해도 되죠? 아니면 좀 쉬었다 할까요? 반응이 없습니다. 반응이 없으면 그래. 자, 철제창호 얘기하면은요, 얘하고 그냥 공부하는 게 얘하고는 또 어떤 거하고 비교를 하는 거냐면 알루미늄 창호. 요걸 두 개를 비교하는 거야. 또는 이건 어떻든 좀 금속이잖아요. 금속 계통이잖아요. 얘랑 또 비교하는 건 뭘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 근데 알고 있잖아요. 세부치하고 목재하면은 뭐 알잖아요. 얘네들은 뭐 녹순다 뭐 이런 거고, 얘는 뭐 부식이 된다. 그죠? 뭐 부패하고 뭐 이런 것들이면서 얘는 가볍고 얘는 얘에 비해서 무겁고. 얘 두 개 또 비교하는 거. 우리 일반적으로 얘 쓰잖아요. 그죠? 얘는 철제로 된 건 우리 아파트에서 어디 못 쓸까요? 철제로 된 게 뭐가 있어요? 우리 현관문. 현관문은 세부치란 말이에요. 현관문은 이걸로 안 합니다. 왜 안 하죠? 왜? 이거 가볍고 좋잖아. 여기 샤시, 우리 알루미늄 샤시가 다 하는 건데. 왜, 우리 현관문은 왜 이걸로 안 하고 이걸로 했어요? 세부치로 해요? 예? 그럼요. 이제 공부 우리 되신 거잖아요. 방화 역할, 불이란 말이죠. 얘는, 우리는 우리 쪽에서는 이제 안 하지만, 시설계로는 안 하지만, 이제 셀을 공부하는 친구들, 걔 대표 주자가 이제 우리 포철에 다니는 친구들이라고 보면 되고, 대학에서 뭐 금속공학과 나온 애들이죠. 금속공학, 이런 거, 뭐, 그저 맨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래서 거기서 보면, 얘는 철은요, 그냥 철은, 여기는 외우는 게 아닌데, 우리는 이제 외우고 있는 거예요, 항상. 저도 그 계통 비슷한 게 1539도예요. 용융점, 녹능점이 외우는 거 아닙니다. 여기선 외우면 좋지. 근데 다른 거 외워야지. 이때 녹아요. 얘는요, 알루미늄은 660도, 요 정도. 그래서 이런 계통을요, 이제 어떻게 이제 이것도 그냥 참고로 알아주나 막 이렇게 해서 외워요, 막. 그러니까 저융금속이라 그래요. 저융금속. 무슨 말이에요? 저융금속이 뭐예요? 낮은 온도에서 녹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낮은 온도. 얘는 어떻게 돼요? 높은 데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방화문으로, 현관문은 얘를 쓰는 거예요. 무겁고 이러면 또 무거운 거, 이제 무게를 얘기하는 거. 무게를 얘기하니까 우리 무게에 대한 거 그러면 우리 뭘 얘기를 합니까? 비중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비중이 뭐예요? 그럼 비중이라는 용어가 좀 더 깊게 하면 우리가 좀 그렇고 그냥 무게에 관련된 거, 우리. 그러니까 어느 게 무거워? 얘가 무겁잖아요.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 세부치 공부하는 애들은 다 외우고 있단 말이죠. 얘가 7.8이고요. 얘는 2.7이에요. 이거 외운다 안 외운다 우리는? 외우면 좋아. 얘가 무겁다라는 거예요.
한 3배 정도, 3배 정도 무겁다. 이렇게 되는 거고. 또 하나, 얘는 쇠붙이는요. 얘 녹슬어요, 안 쓸어요? 얘는 녹슬어, 얘는 녹슬어, 녹이 쓴단 말이죠. 얘 알루미늄은요. 뭐 잘 모르겠죠? 알루미늄도 표면은 녹슬어요. 알루미늄, 구리 뭐 이런 계통들은요. 표면은 녹슬는데 그게 녹슬면서 그냥 철은 계속 녹슬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얘는 한번 살짝 녹슬으면 얘가 제가 갑옷이라고 표현해요. 내가 꼭 갑옷이에요. 그게 딱 피막을 역할을 하는 거예요. 부식은 살짝 됐지만 걔가 더 이상은 부식이 되지 않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녹이 안 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깊게 들어가면 어렵지만 우리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왜 메인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 그럼 강도는 어느 게 커요? 얘가 커요, 얘가 커요? 비중도 크고 그러니까 얘가 강도가 크단 말이에요. 강도도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강도 이런 것도 이런 거에 그래서 이게 쇠붙이에 대한 거. 자 그러면서 이제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철제 창호에 보면 장단점 보면서 자 지금 얘기한 것들이니까 거기 제가 장점 단점 다 지금 얘기한 것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 우리 또 단점에서 보면 녹이 슬기 쉬워서 2, 3년마다 도장을 하는 게 이게 원칙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제품이 무겁다. 이런 제품 무겁다 이런 얘기하면 뭔 얘기를 해요? 비중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자, 그 다음에 3번째 보면 여기도 단면 형상에 한계가 있으면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보다 성능이 떨어진단 말이죠.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철제 창호에서 우리가 쓰는 게 철제문. 자, 철제문 우리 아파트 현관문 생각하면 되고요. 행거 도어 또는 도어 행거라 그럽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 위에 바퀴가 달려서 문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조금 전에 했죠. 주름문 여기 또 나왔죠. 목재 창호의 전문가 같은 형태로 해서 두 번째 줄에 도난 방지에 사용하는 거. 자,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넘겨서 보면은요. 자, 주름문 사진도 있고요. 자, 그다음에 스틸 셰시 이런 것도 그냥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됩니다. 책에서. 자, 그 다음에 멀리언 또는 멀리언 루버. 얘는 시험 문제 나왔던 겁니다. 멀리언. 그리고 책 계속 용어가 나온단 말이죠. 자, 그래서 얘 멀리언 뭐라고 돼 있습니까? 창면적이 클 때. 자, 우리 그러니까 창이 크면은 자, 지금 여기 그래서 창이 이 정도 되면 그냥 우리 샤시로 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너무 크다 그러면 이게 문 열고 닫을 때 이게 잘못되면 깨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안전에 되니까 쇠붙이를 대라는 겁니다. 그 쇠붙이 되는 걸 뭐라 그런다? 멀리언 또는 멀리언 루버라고 한다. 조건이 뭐예요? 창면적이 클 때 창에 그저 미관도 위고 보호하기 위해서 그저 쇠붙이를 갖다가 이렇게 된 것들. 자, 그런 걸 뭐라 그런다? 멀리언 또는 멀리언 루버라고 한다. 됐죠? 자, 멀리언까지 봤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알루미늄 나오죠. 이제 얘랑 했을 때. 자, 그래서 이 장점에 보면은 철의 3분의 1이다. 여기 써놨네, 책에는. 그렇지만 이런 거 알루미늄 2.7, 철은 7.8인데 자, 뭐 그냥 외우면 좋고 안 외워도 괜찮다. 녹슬지 않는 거라고 두 번째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말들도 있고요. 단점에 보면 여기 나오죠. 강도가 적고 내화성이 안 좋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쪽에 보면 자, 이 알루미늄이 그 다음 쪽에 그 콘크리트 회반죽. 자, 그러니까 요거 또 좋은 말입니다. 얘는 알칼리에 약하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알칼리에 약하다는 건 우리 이 알칼리 얘기하면 우리 콘크리트가 뭐예요? 콘크리트가 강알칼리성이에요. 그러니까 콘크리트하고 같이 있으면 뭐가 된다고요? 부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이질 금속하고도 자, 우리 했을 때 부식이 된다. 이질 금속. 자, 요거 좀 이따 볼 거고. 자, 이제 그 다음도 보고요. 자, 그래서 니은의 주의사항 보면은 자, 여기가 되래 우리 알루미늄에서 좋은 말입니다. 콘크리트 회반죽 등 왈칼리성 접촉면에는 중성포를 도포하거나 격리제로 완전히 차단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죠. 자, 그러면서 그 처리하는 거 맨 밑에 줄 핵심 지문 정리 위에 보면 접합부는 미리 징크로메이트 처리. 자, 요거 시험 문제 최근까지도 무지하게 나왔습니다. 이거를 갖다가 그저 우리 부식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처리하는 걸 뭐라 그런다? 징크로메이트 처리라고 합니다. 자, 요거 모르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 도장에다 가면 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징크로메이트 처리를 한다라는 거 자, 알아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위에 이제 이거 뭐 시간 많이 가네. 가도 하자고요. 맨 위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이질 금속하고 접촉을 하면 부식이 된다고 돼 있죠. 자, 이 말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얘가 알루미늄이 다른 금속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이질 금속 또는 이종 금속. 자, 그러니까 자, 얘가 알루미늄입니다. 얘가 뭐면 다른 금속이에요. 둘이에요. 쉽게 해서 얘랑 이렇게 접촉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얘가 아웃된다라는 거예요. 뭐가 알루미늄이. 그 얘기가 뭐냐면 요 말에서 부식이 된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온화 경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 말이 이온화 경향의 차가 크다라는 겁니다. 알루미늄이. 그래서 다른 금속하고 접촉을 하면은 부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요 말도 이온화 경향이 차. 자, 이거는 자, 기본 과정에서도 했지만 다시 보는 겁니다. 364쪽. 364쪽에 있습니다. 제가 체크를 해놨어. 364쪽에 보면은요, 그냥 우리는 요 정도만 알아도 됩니다. 근데, 자, 우리 364쪽에 맨 밑에 핵심 지문 정리해 보면은, 자, 이렇게 돼 있죠. 이온화 경향이 큰 금속에서 작은 금속의 순서가 이렇게 돼요. 이것도 제가 외우라 그러진 않는데, 우리는 외우는 거죠. 우리는 전문이니까. 뭔가 칼칼, 나말라, 철코, 니주, 납수, 구순, 백금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네? 자, 금속 하는 친구들은. 근데 거기서 보면은, 자, 우린 건 필요 없고요. 윗줄에 보면 칼칼, 나말라, 알루미늄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왼쪽이 이온화 경향이 지금 이렇게 해서 쭉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어디서부터요? 지금 여기 있는 거서 칼에서부터 맨 밑에 보면 뭡니까? 금이란 말이죠. AU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쪽으로 가면은요. 이쪽으로 가는 게 이온화 경향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쪽으로 가면 이온화 경향이 작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알루미늄은 여기에 있잖아요. 알루미늄. 근데 또 그 전에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세부치에 뭐 칼륨, 칼슘, 나트륨, 마그네슘 이런 거 우리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세부치 쓰는 건 알루미늄이란 말이야. 알루미늄 다음에 아연이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또 쭉 나오면 철 있고요. 그죠? 자, 이렇게 되니까 뭡니까? 얘가 이온화 경향차가 제일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온화 경향차가 크다라는 거는 이랬을 때 얘하고 요 옆에 얘하고요. 이렇게 만약에 접촉을 하고 있다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가 부식이 되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 게 부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게 얘예요. 얘가 금이잖아요. 금 부식돼요? 금 녹슬어요? 얘가 제일 좋아요. 그래서 귀금속이에요. 귀금속. 얘는 천안금속이에요. 이쪽으로 가면 용어가 또 귀금속, 기항금속, 귀금속, 천안금속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돼서 자, 대쪽에서 오니까 왜 이렇게 되는 거? 자, 여기까지 봤습니다. 자, 봤고요. 다시 이제 앞쪽으로 와서요. 앞쪽으로 와서 이제 가려고 그랬더니 이거 한참 오네 또. 자, 핵심 지문이 있는데 자, 핵심 지문 여기까지만 하고 핵심 지문 좀 쉬었다가 하자고요. 너무 시간이 또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차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요 방화문 지금 요 세부치에 대한 거 아직 안 끝났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오겠습니다.